안녕하십니까. 한국귀농귀촌진흥원 원장 유상호입니다. 오늘은 이 초기에 정착하기 힘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귀농귀촌에서 처음에 농촌으로 가면은 물설고 낯설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착하기 힘든가, 그런 요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8 ging 초기 이 귀농귀촌 정착 곤란 6대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영농지에 상주를 해야 되는데, 자영농지, 자기가 이 농사짓고 경영하는 이런 농지에 상주를 해서 늘 거기서 생활하고 일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6대 요인이라고 그러는데, 자영농지 상주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자는 자금이 부족합니다. 이 영농을 하는데 처음부터 돈 안 들이고 3천만 원으로 살고 그다음에 임대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농지를 살려고 그럽니다. 농지를 살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자금 필요합니다. 농지를 사면 농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농기계 사야 되죠. 농기계만 가지고 필요합니까? 농자재 사야죠. 비닐하우스 져야죠. 물 끌어올려야죠. 그러면 이게 다 자금인데 자금이 부족합니다. 자금 부족하면은 정부에서 귀농귀촌 교육 100시간 받고 융자 능력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담보 능력이 있으면은 2억 5천만 원까지 연리 3%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돈 빌려줘요. 그거 빌려요. 근데 돈을 빌려서 한다라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도시는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거지만은 농촌은 하나님과 동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줘 버리면은 농사 다 망해요. 그러면 담보 잡혀 있는 물건을 상환을 못하면 그거 경매로 넘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초창기에는 자금이 부족하고 그러지만은 자금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임대하고 좋은 경험을 쌓는다. MH 방식, 맨 땅에 헤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성공을 위해서 고진감래를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영농 기술이 부족합니다. 영농 기술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도시에서 충분하게 준비를, 영농에 대해서 작목 선정이나 작목 재배에 대한 준비를 안 한 겁니다. 안 하고 가면 당연히 부족하죠. 시험 공부 안 했는데 시험을 잘 보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충분히 공부하고 기술 익히고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안 하고 가서 현장에 가면은 전쟁터고 농사 져야 되는데 안 됩니다. 이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세 번째, 농지 확보가 곤란합니다. 농지가 확보되려고 그러면은 충분히 지역에 연고가 있어야 됩니다. 지역 연고 없는 데 가서 농지를 확보하는데, 누가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사기꾼인지 아니면 성실한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 땅을 시골 사람들 절대로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귀농귀촌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처음에 최초 방문이 있고, 그 다음에 재방문이 있고, 그 다음에 다중방문하고요, 그 다음에 준주민이 되고, 그 다음에 주민이 되고, 적어도 2단계부터는 그 사람들이 땅도 빌려주고 그러는데, 한 번 간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사 와서 땅 빌려주세요, 임대해 주세요, 아무도 안 해줍니다. 그런 걸 요구하는 자체가 무리예요. 도시에서 생각해도 모르는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누가 돈 빌려줍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역 선정의 기준이 애매하거나 없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충분히 노력하고 개선해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개인에게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한테 니들이 알아서 다 해라, 이거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 선정 기준 같은 거는 정부나 농촌경제연구원이나 농진청 같은 데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납득 가능한 자기의 취미나 아니면 직업이나 직장이나 캐리어에 적합한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상담 창구가 비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귀농귀촌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요, 귀농귀촌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평균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되면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자리를 바꿉니다. 그러면 다시 초보자들이 와서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워낙 농촌에서 농업에 관련된 일하고는
다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해야 됩니다. 주택, 그다음에 뭐 보건, 병원, 애들 교육, 땅, 농사, 모든 이 사람들이 이민 내지는 사회적 이민 내지 이주하는 관련된 것들을 다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민의 시선으로 농촌을 바라다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농촌에서 농민들을 바라다보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8개월, 10개월 되면 또 힘들다고 또 자리 받고 계속해서 상담 창구가 전문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잘 돼 있는 데가 이제 상주 같은 경우가 귀농귀촌 TF팀 만들어서 10명이 하니까 그나마 좀 낫습니다. 2명, 3명이서 이거 하는 거 막말로 개판이죠. 여러분들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 당국에다가 예산이나 조직 늘려달라, 귀농귀촌 법안에 충분히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 마지막으로 자영농지 상주에서 주택 마련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주택을 마련하고 이러는데 임대하는 것들도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택 마련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을에 익숙해지고 어디로 갈지가 선정이 되고 방문하고 재방문하고 주민하고 충분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놓고 준주민이 됐을 때 들어가는 것이 좋고, 귀농귀촌이 어느 날 갑자기 얍하고 가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지 않아야지만이 초기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오늘은 28강 초기 정착 곤란의 어려움, 자영농지 상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